네, 여러분 221페이지 8번 항목 보겠습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내용이고요. 자, 기업 업무 추진비 문제를 빨리 한번 훑어보고 나서 우리 천천히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함께 훑어보고 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가 기업 업무 추진비 그러니까 23년까지 있는 명칭이 접대비였죠. 기업 업무 추진비 그리고 감가상각비, 대손 충당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는 일단 이제 법인세 주관식에서 단순 판단 이상의 약간 풀이 과정에 대한 게 숙지가 되어 있어야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러분께서 노력을 좀 더 투입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판단하고 이 2월 결손금은 보전에 써야겠구나라고 예를 들면 입금불산이 뭐 자산 수중이 2천만 원 기타 계산의 과정은 따로 없이 그냥 판단 물론 여러분 판단도 공부를 많이 이제 하셔야지 잘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지금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주제 같은 것들은 보고 나서 이론을 지금 이 녹여져 있는 문제 여러분 규모도 크죠. 그죠? 제시되어 있는 자료도 많다고요. 이거를 보고 내가 이론을 알고 있는 이론에다가 제시되어 있는 자료를 뭘 갖다 쓸지 그리고 계산 구조 틀을 익힌 다음에 그 틀에 넣는 연습까지 되어야 세무 조정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투입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표가 있죠. 이 왼편은 건당 3만 원 이하, 오른편은 건당 3만 원 초과. 그리고 수취한 자료, 수취한 어떤 그 증빙이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한 게 있고 간이형 수중을 수취한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영수증 수취분 없이 현물로 지급한 기업 업무 추진비 내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지금은 풀 거 아니고 제시된 자료만 확인할 겁니다.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 밑에 1번 위 기업 업무 추진비 항목에는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런 내용이 있고 2번 거래처와의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 1,000만 원이 대손 상각비로 계상되어 있다. 손익계산서상. 그리고 3번 주식회사 서기가 직접 제조하여 거래처에 무상으로 현물로서 제공한 제품 제조 원가는 500만 원, 시가 700만 원짜리를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 것이다.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570만 원을 비용 처리하고 대변에는 제품 500만 원 자산이 빠져나가면서 또 같은 대변에 차액 70만 원을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인식을 했네요. 마지막 4번 법인세법상 회사의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는 7천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료가. 자, 이번 회차에 나온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문제는 한도 자체를 계산을 뭐 복잡하게 해봐라 이런 건 아니네요. 한도 금액은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앞 단계 직부인 기업 업무 추진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자격이 있다고 하면 이걸 얼마로 평가할지 얼마의 기업 업무 추진비로 봐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지금 이번에 2회차에서는 묻고 있네요. 그죠? 자, 이론을 좀 봐야 되니까 뒤쪽으로 보겠습니다. 이론 정리. 자, 전반적인 여러분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거를 다 돼 있는데 제가 좀 빠르게 훑으면서 필요한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기업 업무 추진비는 자, 24년 개정세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까지는 23년도까지는 접대비라고 불렀어요. 접대비. 하지만 내용은 완벽하게 지금 똑같습니다. 뭔가 내용이 바뀌었거나 이름이 바뀌면서 다른 게 같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접대비라고 같이 혼용해서 제가 뭐 강의할 때 쓰더라도 무리 없습니다. 뭐 내용이 바뀐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귀속 시기, 뭐 평가, 뭐 한도 금액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표현만 이 접대비란 표현이 뭐 듣다 보니까 막 뭐 술 먹고 놀고 약간 뭐 요런 느낌이 든다라고 해서 약간 이제 저희가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가 그런 용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회사가 그리고 개인이든 법인이든 똑같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공이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접대비란 표현은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고 이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업무하고 관련되어서 우리가 보통 평소에 거래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거래 상대방한테 앞으로도 우리 회사와 잘 지냅시다라고 해서 뭐 밥을 같이 먹거나 같이 뭐그 야구 경기를 보러 가거나 뭐 술도 뭐 먹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죠? 꼭 그렇게 뭐 우리가 보통 부정적인 인식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다 그죠?
우리가 업무하고 관련되어서 거래처하고 우리가 거래처에 어떤 제공하는 그런 걸 전부 다 접대비라고 부릅니다.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만 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도 내 금액만 인정해 줍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그죠? 자, 여러분 비교하면은 우리 다른 비용과 비교해 봅시다. 업무하고 관련은 되어 있지만 이게 거래 상대방처럼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막 나눠주는 거래요. 우리 회사가 뭐 볼펜을 만드는 회사인데 신제품이 나왔다. 뭐 과자를 만드는 회사인데 신제품 과자가 나왔다. 그래서 샘플처럼 작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여의도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청 앞에서 여의도 앞에서 드셔보세요. 한번 맛봐주세요. 이렇게 막 뿌려준대요. 막 지나가는 그 대중들한테 시민들한테 뿌린대요. 여러분 그거는 어때요, 여러분? 그거는 광고 선전비겠죠. 업무하고 관련되어 있지만 불특정 다수한테 준다고 하면 광고 선전비가 될 거고 이거는 여러분 전액 송금이에요. 전부 다 송금으로 인정해 줍니다. 뭐 특정이라고 만나가지고 너한테 뭐 이거를 비싼 거 사줄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샘플 생각하시면 돼요. 샘플을 나눠주는 거다. 우리가 더 큰 매출을 위해서 지금 샘플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전액 송금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특정인한테 주는 건데 우리 회사의 업무하고 관련이 없이 그냥 좋은 뜻으로 주는 거래요. 그럼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기부금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재민이 발생했다. 태풍으로 인해서. 그러면 회사나 개인이 좋은 뜻으로 낼 수 있잖아요. 돈을. 그건 우리 회사가 뭐 업무하고 관련돼서 내는 게 아니고 그냥 좋은 뜻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라고 불러요? 기부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도 뭐 기부금 자체는 아주 좋은 일이지만 이것도 너무 과하면은 어때요? 회사의 약간 근본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다면 그래서 이것도 한도까지만 송금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라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가서 기업 업무 추진비의 범위. 자, 그리고 여러분 잠깐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지금 이 기업 업무 추진비, 감가상각비, 대손금, 대손충당금, 업무용 승용차 이런 것들은 법령, 객관식 편에도 많이 나오죠. 이런 주제들은. 그래서 제가 지금 이론 정리하는 것들을 잘 들어주시면은 다 도움이 될 겁니다. 법령에도 나오고 실무에도 나오고 법령에는 조금 더 구석진 이론까지 물어보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쭉 들어두시면은 두 쪽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숙지해 두세요. 직원이 조직한 단체에 회사가 복리시설비를 지원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단체를 만들었대요. 그럼 회사가 뭐 직원들끼리 그렇게 같이 뭐 하고 하면은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니까 회사가 그걸 지원해 줄게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커피 머신을 설치해 줬다고 해봐요. 직원들끼리 모임, 그런 동아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그 직원들이 조직한 단체가 법인이라면은 지금 법인이 법인 상대로 뭔가 준 거죠. 그거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접대비로 봅니다. 근데 단체, 사람들이 모여있긴 한데 법인은 아니래요. 그냥 우리 동아리 모임이에요 뭐 이런 거요. 그거는 지금 에스프레소 머신을 설치해 준 거에 따라서 이거를 그냥 한 방에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요거를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해 둘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하면 해당 지출한 법인, 지금 요거를 에스프레소 머신을 설치해 준 법인 있죠? 지금 나라는 법인이 직원들을 위해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줬다고. 근데 지금 내가 법인이잖아요. 내가 지출한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라고 표현해요. 세법상. 이거 많이 나옵니다. 법령 문구에. 우리 법령 시험에서 문구로 많이 나와요. 경리의 일부로 본다라는 표현이 처음에 이걸 보면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돈을 지출했어요. 그죠? 돈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100원. 그리고 이거는 왜 나갔어요? 직원들을 위해서 커피 머신을 사줬다는 거죠. 근데 일단 내 돈이 나간 거고 이 지금 커피 머신은 지금 우리 회사 안에서 지금 있는 거니까 이거를 처리할 때 자산성이 없다. 그러면 그냥 한 방에 비용 이렇게 100원 처리하면 되고 만약에 자산성이 있는 거다. 그럼 자산 100원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경리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해당 지출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런 뜻입니다. 세법상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출한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낯설 수 있는데 무슨 뜻이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
커피 머신을 한 방에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성격에 따라서 자산 처리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채권 포기액 아까 전에 우리 이번 회차에서 나왔었어요. 자, 내가 상대방한테 받을 돈이 있어요. 내가 평소에 거래하는 관계인데 내가 어떤 받을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채권 포기했다는 거야. 안 받을게요, 안 받을게요. 그럼 어때요? 자, 이 정당한 사유란 건 뭐냐면 채무자가 지금 부도가 발생했대요. 장래 회수가 불확실해졌대요. 이거를 내가 100원인데 내가 돈 받을 돈이 100원인데 이걸 다 받으려고 하다가는 아예 못 받을 수도 있겠다는 거야. 지금 제가 아예 파산해가지고 아예 한 푼도 내가 못 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아, 내가 받을 돈 100원 있는데 오케이, 내가 70원은 포기한다. 근데 30원이라도 지금 줘. 이렇게 하면 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거래 상대방한테 이득을 막 주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 지금 저 친구 진짜 위험하네. 내가 다 받으려고 하다가 아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지금 당장 30원이라도 주면 네가 나한테 줄 100원 그거 다 없는 걸로 해줄게. 어때? 30원 줄래? 이런 경우를 우리는 어때요? 정당하게 내가 가지고 있던 채권 일부를 포기한 걸로 봐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대손상각비라고 처리합니다. 대손금으로 처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다 엮여 있어요. 지금 기업 업무 추진비하고도 엮여 있고 대손 충당금 쪽하고도 엮여 있거든요. 됐습니다. 내용 잘 알아두시고요.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채권을 포기했어요. 안 받을게요, 안 받을게요 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 지금 망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받을게 이런 게 아니면 정당한 사유는 없는 거예요. 그죠? 2번, 3번 케이스. 근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이 상대방이 나한테 빚진 사람이 나랑 평소에 거래하던 사람이래요. 거래처래, 거래처. 평소에 나한테 내가 만든 과자 1년에 막 100억씩 사주고 막 이런 엄청난 거래처래. 근데 내가 별도로 받을 돈이 한 2억 있대요. 그럼 이거요. 아, 나랑 평소에 내 거 워낙 많이 사주시는 거래처니까 이번에 2억 그거 안 받을 거예요. 앞으로도 대신 저희 거 계속 좀 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어떻게 봐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봐요. 방금 예라면 2억을 상대방 거래처에 준 걸로 본다고요. 앞으로도 우리 잘 지내자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으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보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는 없지만 이게 평소에 업무 관련한 걸로 해서 거래처에 내가 채권을 포기했다. 그럼 그건 접대비로 봐요. 접대비로. 정당한 사유도 없고 평소에 나랑 거래 관계도 없는데 내가 그냥 뭔가 채권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한테 그냥 돈을 준 거죠. 좋은 뜻으로. 그건 기부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해가지고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정당한 사유는 뭐 난 떳떳하게 포기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정당한 사유로 함은 뭐다? 이렇게 가다가는 아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받으려면은 일부를 포기해야겠구나. 이걸 우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걸로 봐요. 그렇다면은 대손금으로 보는 거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서 나랑 평소에 거래 관계에 있던 사람한테 내가 채권을 안 받겠다 포기할게 라고 하면 그건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로 본다고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회의비 회의할 때 들어간 돈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회의할 때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모아가지고 뭐 같이 뭐 간식도 사 먹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전액 송금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회의비라고 명목을 해놨는데 너무 과하게 해놓은 거예요. 거래처하고 회의한다고 해놓고 그 비용을 너무 많이 계상해 놓은 거예요. 상식을 넘어서는 거야. 그렇다면은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넘어서는 부분은 접대한 걸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묻어 놓은 걸로 보는 거죠. 상식을 넘어서는 부분이라면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판매 장려금. 여러분 이것도 많이 표현되죠. 제가 여러분 법령에서 그리고 소득세 이번에 주관식 할 때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소득세, 법인세 공통 내역입니다. 상대방한테 판매 장려금, 인센티브를 돈을 주는 거예요. 와, 평소에 제가 만든 과자 100억씩 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의 뜻으로 1%, 1억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앞으로 제 거 다른 회사 거 말고 저희 거 계속 사주세요 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한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게 판매 장려금인데 뭐였어요 여러분? 포인트가 이거는 사전 약정을 하고 줬느냐 사전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후에 1억을 줬느냐에 상관없이 전액을 판매 관리비로서 뭐
전액 비용 처리해 줍니다. 이거 여러분 왜 그렇다고 했어요? 왜 이런 문구가 굳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한 2011년, 12년까지는 이랬다고요.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하잖아요. 이 판매 장려금을. 그럼 이거를 접대비로 봤어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봤다고요. 근데 사전 약정하고 야, 네가 만약에 나한테 1년에 만약에 100억치 사주잖아. 100억 이상 사주면 그거에 해당하는 거에 1%를 내가 너한테 지급할게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애초에, 당초에. 그러고 나서 지급하면 이거는 판관비로서 전액 송금 처리했었어. 과거에. 근데 지금은 이렇지 않아요. 이게 2013년이니까 그때쯤 개정되어서 이제는 지금은 어떠냐면 사전 약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상관없이 기업 업무 추진비로는 보지 않아요. 무조건 판관비로 봐서 전액 송금으로 봐준다. 이 내용. 그래서 여기 아직 이 내용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속임수에 당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과거 기준처럼 사전 약정 없이 사후에 지급했다. 그래서 이거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잘못된 거죠. 지금 기준에 맞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항목을 따로 챙기는 겁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뒤쪽에 광고 선전용으로 견본품을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있대요. 이거 아까 전에 여러분 여의도 앞에서 볼펜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새우깡 과자 조그맣게 조금 넣어 가지고 맛보시라고 막 나눠줬어요. 불특정 다수한테 주죠. 그럼 어떻다고 했어요? 이거는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회사가 더 큰 매출을 위해서 다수한테 이렇게 맛보라고 주는 거잖아요. 전액 송금 인정한다고 했어요. 광고 선전비로 본다고요. 됐죠? 이거 아까 봤던 거예요. 이거 비교하면서. 근데 여러분 선전용으로 거래처에 뭘 준다고 해볼게요. 특정한 사람한테 준다고 해볼게요. 연간 5만 원 이하라면은 괜찮아. 광고 선전비로서 전액 송금 인정해줄게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면 이거 좀 돈 과한데? 이거는 전액을 이 경우라면 전액을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로 봅니다. 이거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요것도 특정인한테 주는데 연간 5만 원을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을 예를 들어서 5만 원 넘어가는 거를 5만 원 초과하는 거를 하나 줬다. 그러면은 그거는 전부 다 어떻게 기업 업무 추진비 5만 원 이하라면 광고 선전비잖아요. 하나만 줬다면. 근데 여러분 이렇다면 어때요? 4만 원짜리를 한 10개 줬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4만 원짜리 10개라면은 그 경우에는 밑에 4만 원짜리 수첩을 한 사람한테 10개 줬다. 그럼 이거는 40만 원을 준 걸로 봐요. 그럼 5만 원 초과했죠. 그럼 40만 원 전액을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보면 돼요. 자, 그런데 하나하나가 금액이 좀 작다면 어떨까요? 만 원짜리 아니면 천 원짜리 한 50개 줬대요, 여러분. 천 원짜리 볼펜인데 그거를 50개를 주면서 주변에 좀 잘 좀 뿌려주세요. 천 원짜리 50개면은 5만 원이죠? 아니면 천 원짜리 100개 줬대요. 100개. 그럼 50만 원이잖아요. 금액으로 따지자면. 근데 여러분 천 원짜리 볼펜 50개 갖고 있다고 여러분 막 내가 막 50만 원짜리 막 신난다 뭐 이러지 않잖아요. 좀 느낌이 다르죠? 그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는 뭐 접대한 건 아니지. 천 원짜리 볼펜 500개 뭐 이렇게 줬다고 막 그렇게 뭐 그런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이 연간 5만 원을 판단할 때 하나당 금액이 3만 원 이하라면 예를 들 때 제가 방금 말했던 거를 좀 예를 생각하면 돼요. 100원짜리 사탕 5천 개 막 이렇게 줬다고 해봐. 이 다 썼겠죠? 당뇨 걸리겠습니다. 아무튼 1,000원짜리 볼펜 막 500개 이렇게 줬다고 해서 그게 무슨 과하다거나 뭐 이렇게 돈을 엄청 비싼 걸 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간 5만 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한 개당 금액이 3만 원 이하라면 그거는 판단해서 제외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만 원짜리 수첩을 A한테 10개 줬더라도 이 경우라면 그냥 이렇게 저렴한 거는 여러 개 줬다고 해도 크게 뭐 값어치로 안 볼 거야. 이때는 이 5만 원 판단할 때 너는 빠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액 광고 처리비, 광고 선전비로 봐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간을 판단하는 기준 금액은 5만 원을 기준으로 광고 선전비인지 업무 추진비인지를 가릅니다. 연간. 근데 이 5만 원을 판단할 때는 한 개당 3만 원 이하는 여러 개 줬더라도 이 5만 원 셀 때 카운팅하지 않아요. 세지 않는다고. 아셨죠? 여러분 요 내용 정도도 우리 말 문제로도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
오케이. 자, 여기 하나 빠져 있네요. 여러분 여기 지워져 있는데 이 비관련이 아니라 기업 업무 추진비예요. 비관련. 여러분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앞에 뭐 지워졌네요.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액이다. 뭐 이런 건데 불공제 부가가치세는 불공제된다. 이런 건데 자 이거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접대에 쓴 목적으로 550원의 물품을 구입했대요. 이 중에 500원은 물건값, 50원은 부가가치세 뭡니까? 매입세액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단 부가가치세 쪽 내용 우리 사세 등 토비되면 해가지고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내가 부담했지만 공제는 못 받는 친구들이 있죠. 사업 비관련 우리가 그리고 세금 계산서 미수치 이런 것들은 회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고 그리고 토지 관련 매입세액 우리 이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이런 것들은 조세 정책상 매입세액 공제 안 해준다 그 내용이잖아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는 안 해주지만 여러분 내가 부담한 이 50원은 법인세법상 기업 업무 추진비로 봐서 한도 CV는 받습니다. 이 50원. 자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거. 이게 오히려 많이 나오죠. 이거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물건 만든 거를 상대방한테 준대요. 내가 만든 비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뭐 태블릿 이런 걸 만드는데 거래처에 이거 저희가 이번에 만든 신제품인데 앞으로도 우리하고 거래 잘해주세요. 선물로 몇 개 드릴게요. 라고 해줬다는 거예요. 장부가 400원, 시가 500원인 물품을 접대용으로 상대방한테 지급했어요. 이때 지급한 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여러분 지금 상대방한테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대방한테 공짜로 주면서 죄송한데 부가가치세는 좀 내시죠. 이러면 상대방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경우에 이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도 내가 부담한다고. 근데 내가 부담한 그 매출세액을 뭐로 본다고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시가 500원짜리 물품을 외부에 판매하고 그 돈으로 접대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현금 550원을 받죠. 매출 500원.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받죠. 이건 부채죠, 부채. 그래 나중에 나라에 갖다 내면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고 나서 이 현금을 나가면서 상대방한테 돈으로 다 줬다면 기업 업무 추진비가 550원이겠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내가 상대방한테 물건으로 주면서 내가 부담했다면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상대방한테 접대로 지급한 셈이 돼요. 그죠? 원래 상대방이 내가 만든 이 태블릿을 산다면 나한테 현금 550원을 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물건값도 안 받아. 500원. 부가가치세도 안 받아. 그럼 이 부가가치세는 여러분 결과적으로 내가 나라에 내야 되거든요. 내 맘대로 선물한 거라고 부가가치세는 안 줄 거야. 이럴 수 없어요. 그죠? 그죠? 이게 바로 간주 공급. 사업상 증여하고 똑같잖아요. 사업상 증여잖아요. 그죠? 내가 거래관계에 있는 상대방한테 이걸 공짜로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주 공급으로 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내야 되는 거고 그 상대방한테 내가 접대하면서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보통의 경우는 내가 낼게요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다? 내가 상대방한테 물건을 주면서 야 부가세도 내가 부담할게 라고 했다면은 그 부가가치세도 내 입장에서는 상대방한테 접대한 걸로 본다.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본다. 결론 이겁니다. 결론 이거. 오케이.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더 이렇게 물건으로 주는 경우는 평가가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만들 때 들어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다 사라졌네. 이게 전부 다 여러분 기업 업무 추진비입니다. 업무 추진비 기업 업무 추진비. 자 내가 만들 때 400원이 들어갔어요. 100원 이윤을 붙여서 시장에 파는 이런 물건이래요. 그럼 이때 내가 갖고 있는 재고자산은 400원짜리잖아요. 근데 이건 상대방한테 지금 준 거잖아요. 시가 500원인 거. 이때 어떻게 평가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의 접대를 한 걸로 평가할 것이냐인데 결론은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시가로 하는 거예요. 왜냐? 보통 시가가 더 크잖아요. 이 예처럼. 보통 여러분 내가 만든 물건에다가 이윤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은 시가가 더 커요. 근데 만약에 장부가액이 더 큰 경우가 있다면 이 둘 중에 큰 걸로 하라는 거야. 아무튼 세법은 접대 금액을 큰 걸로 보겠다는 게 취지예요, 취지.
그래서 아마 우리 시험에 대부분 여러분 시가가 큰 걸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가로 한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해. 하지만 취지는 뭐다? 시가 큰 금액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일식이 있는 겁니다. 시가와 장부 금액 중 큰 걸로 한다. 보통 우리가 접하는 많은 상황도 일반적으로 시가가 더 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그냥 시가로 하셔도 문제 없지만 정확하게는 맥스 시가 장부가액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런 장부가액 400원, 시가 500원짜리를 회사가 상대방한테 주고 부가가치세 예수금 이 50원은 포함했네요. 접대비를 450원이라고 계상해 뒀다고 해봐요. 회사가. 부가가치세는 안 잊었네요. 그래 어차피 이 부채로 잡은 50원 회사이 내가 내야 되니까 상대방한테 돈 받은 건 없지만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내야 될 걸 내가 내니까 이 50원도 접대비다. 접대한 거다. 라고 해서 50원은 잘 넣어놨어요. 접대비에. 근데 뭐로 평가했어요? 장부가액인 400원으로 이 현물을 평가한 거야. 그럼 450원을 접대비라고 평가해 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세법의 입장하고 다르죠? 세법은 어떻게 보는데? 시가 500원을 접대비로 보죠. 기업업무 추진비로. 그러니까 시가 500원에다가 예수금 50원 해서 세법은 550원을 접대비로 보는 거예요. 그래 이 550원을 뭘로 봐요? 기업업무 추진비에 해당액으로 봐서 한도 시부인 한다고요. 차이가 100원 있죠? 맞죠? 세법은 100원만큼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갑자기 저기로 갔네. 돌아가 봅시다. 페이지가 묵혔죠? 앞으로 페이지 잘못 클릭해서 찾아갑시다. 몇 쪽이었지? 이쯤 여기다 그죠? 자 회사가 계상한 접대비보다 세법이 계상해야 하는 접대비 세법이 평가한 접대비가 100원 더 크죠? 자 여러분 이때 이 100원을 위해서 그러면 추가로 접대비 인정 일단 해야 되니까 송금산이 뭐 접대비 100원 한 다음에 한도 시부인을 550원을 한도 시부인 해야 되나? 라고 물음표가 뜰 수 있거든요. 여러분 결론은 이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론은 우리 여러분 이 400원짜리를 500원에 파니까 팔았다면 제품 처분 이익이 100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는 접대비 100원이 추가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확하게 세무조정을 해준다고 하면 이 두 개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처분 이익도 누락, 접대비도 100원 누락이잖아요. 그래서 입금 산입, 제품 처분 이익 100원, 송금 산입,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 100원 할 거면 이 두 개를 다 해주는 게 정확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퉁쳐지는 겁니다.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상계돼서. 일반적으로 생략해도 되는 걸로 우리는 많이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괜히 헷갈리거든요. 할 거면 두 개 다 해야 되는데 괜히 하나만 기억나서 하면은 이것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현물 접대비 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나죠? 100원? 그러면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회사가 계상한 접대비 450원에다가 여기다 그냥 100원을 더해준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이 두 개 다 하는 게 이게 FM이긴 하다고요. 하지만 많이 생략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확실하게 적으실 거면 두 개 다 적으시는 게 FM인데 보통 이렇게 안 해요. 이거는 그냥 평가에 대해서 금액 조정만 플러스 100원에서 한도 시부인을 550원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됐죠? 오케이.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죠. 객관식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 거. 귀속 시기. 몇 년도의 기업 업무 추진비를 볼 것인가? 요것도 여러분 이번 법령편에도 나왔던 문제다. 그죠? 행위 기준이다. 즉 발생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뭐 X1년 12월 뭐 한 30일쯤에 같이 점심으로 갈비탕을 같이 먹었대요. 거래처랑. 근데 회사 카드를 안 가져왔대. 그래서 단골집이라서 사장님 제가 며칠 뒤에 1월 1일 신정 지나고 한 1월 3일쯤에 또 와가지고 꼭 제가 같이 결제할게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밥을 먹은 행위는 올해 발생했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 결제는 안 됐죠. 이렇다면 결론은 언제? 언제의 접대비다? 언제 기업 업무 추진비다? X1년도 밥 먹은 행위는 발생했잖아요. 돈은 내년에 지급하더라도 밥 먹은 행위는 지금 발생했죠? 그럼 X1년도의
기업 업무 추진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가 계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셨죠? 밑에 그 내용들을 봤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거는 귀속 시기 언제로 한다? 발생 주기로 한다. 접대 행위가 일어났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접대비를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기부금은 반대죠. 기부금은 약속만 했다고 해봐요. 뭐 기부금 주기로 했다는 막 그 행사도 하고, 근데 돈은 아직 안 주고 내년에 줄 거래. 그럼 어떻게 해요? 기부금은 현금주의예요, 현금주의. 기부금은 돈이 실제로 상대방한테 가야 그때를 나의 기부금 귀속 시기로 보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증빙 요건. 요거 지금 중요하죠? 사실 이번 회차에 대한 풀이는 이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증빙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이거는 여러분 송금불산임 하는 거예요. 증빙이 아예 없다면은. 근데 증빙이 있기는 한데 적격 증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적격 증빙은 자료가 자격을 갖춘 증빙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있어서 투명해진다는 거야. 이런 적격 증빙을 주고받으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격 증빙이라고 합니다. 자격을 다 갖췄어. 거래 상대방이 누구고 금액이 얼마고 이 중에 부가가치세는 얼마고 언제 몇 월 며칠에 일어났고 이 거래가 모든 것들이 여기 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투명하다는 거야. 근데 이게 아니고 여러분 간이 영수증 그리고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여러분 이 간이 영수증 여러분 현금 영수증하고 아예 다른 거예요. 그죠? 현금 영수증은 우리도 여러분 뭐 현금으로 결제할 때 현금 영수증 하십니까? 하고 예 그래가 전화번호 누르면은 바로 국세청으로 이렇게 전송되잖아요. 현금 영수증은 완벽한 자료예요. 모든 게 투명하게 거래되는.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간이 영수증은 우리가 무슨 문구센터 이런 데서 파는 노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종이에다가 간이 영수증이라는 서식에다가 그냥 펜으로 얼마 그냥 막 끊어줄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는 적격 증빙이 아닙니다. 비적격 증빙이에요. 그리고 여기 직원명의 신용카드는 뭡니까? 자, 내가 거래처하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아이고 평소에 거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점심 한번 살게요. 라고 해서 갔는데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래처하고 먹는 그거니까 접대비니까. 근데 안 가져왔대. 그래서 좀 네가 사라. 이럴 순 없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긴 좀 뭐하니까 내 개인 명의, 직원 명의 카드로 했대요. 결제를 했대요. 여러분 이거는 주의하셔야 될 게 여러분 직원이 개인적으로 친구하고 먹고 결제한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거래처하고 먹었는데 법인카드를 깜빡했을 때 이거라고요. 비적격 증빙.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긁어서 나온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법인 명의의 정상적인 적격 증빙인 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달리 비적격인 증빙으로 봐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뭐하고 비교해야 돼요?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뭐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직원이 혹은 대주주, 뭐 대표이사 이런 사람이 자기 친구하고 주말에 막 놀고 개인 카드로 써놓고 이거를 몰래 회사의 기업 업무 추진비로 비용 처리하다가 이게 적발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비적격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지 개인적으로 쓴 거잖아요. 100% 송금불산임하고 그건 다 상여 배당 처리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얘가 회사 돈을 갖다 쓴 거잖아요. 지금 여기 말하는 직원명의 신용카드는 그게 아닙니다. 그 경우가 아니에요. 이거 많이 비교해서 나온다고요, 시험에. 개인적으로 쓴 거를 몰래 접대비에 묻어놨다가 걸렸다. 그럼 송금불산입 상여 배당, 개인 사용으로 쓴 업무 추진비도 전부 다 이걸로 본다고. 가공으로 본다요, 가공으로. 가공 접대비를 보기 때문에 야, 네가 돈 회사 거 가져가서 몰래 썼지. 너 소득세 더 내. 이거예요, 이거. 이 경우. 근데 여기 말하는 직원명의 신용카드라 함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먹고 노는데 쓰는 게 아니에요. 그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질문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뭐다? 써야 될 때는 맞다고요. 거래처하고 밥을 먹었는데 법인 카드를 깜빡해서 개인 카드로 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거래 행위가 아니고 밥을 먹은 그 접대 행위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다만 이 증빙을 신용카드 매출 전표긴 하지만 법인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자격은 없는 걸로 본다고. 비적격 증빙. 그냥 간이 영수증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됐어요. 이 구분. 제가 여러분 이번에 저 객관식 할 때도 열심히 이거 설명드렸어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이런 비적격 증빙 있죠? 간이 영수증.
간이 영수증이다, 직원 명의 신용카드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한 건당 금액이 3만 원 이하잖아요. 야 그러면은 좀 소소하다. 그러면은 그냥 전액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로 볼게. 그냥 법인카드로 쓴 경우하고 똑같이 볼게라는 거예요. 소소하니까. 됐죠? 봐주겠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근데 그게 아니고 한 건당 3만 원이 넘어? 근데 간이 영수증 했어? 근데 직원명의 신용카드 했어? 그럼 어떻게 한다? 야 너희는 비용으로 인정 안 해. 송금불산입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뭐? 예를 들어서 직원명의 신용카드다. 야 직원 너 소득세 더 내. 라고 하지 않아요. 왜? 전부 다 기타 사유 유출이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접대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왜 증빙 똑바로 안 갖췄니? 왜 비적격 증빙 갖고 왔니? 적격이 아닌 자격이 없는 왜 이런 거 갖췄니? 이렇기 때문에 송금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법인의 송금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이걸 쓴 누가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득을 편취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타 사유 유출로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종결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소득세 누가 더 내야 된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아까 위에는 뭐라고 했어요? 대주주, 대표이사, 직원이 개인적으로 썼다. 그렇게 그거를 접대비라고 계산했다 걸렸다. 그럼 송금불산입은 당연해요. 법인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뭐도 해야 돼? 상여, 배당. 너 이거 개인적으로 썼지. 네가 이득을 봤으니까 주주라면 배당, 소득세 더 내. 대표이사, 근로자라면 상여로 봐서 소득세 더 내. 근로소득세 더 내. 이렇게 비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경우가 달라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방금 이 적격 증빙을 갖춰야 된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비적격 증빙이라면은 요런 페널티가 있었죠. 맞죠? 근데 다음의 경우는 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그냥 인정해 줍니다. 내가 만든 물건으로 상대방한테 물건을 줬대요. 그냥 줬대요. 판 게 아니니까 여러분 뭐 신용카드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업무 관련 있는 채권 포기액. 여러분 아까 전에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서 정당성 있게 포기했다. 채권을. 내가 받을 채권을. 정당성 있다는 건 뭐?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아예 한 푼도 못 받을 것 같아. 제가 부도났어. 30원이라도 지금 주면 내가 100원 다 없애줄게. 이게 정당성 있는 거였어. 그때는 대송금이었죠. 처리가. 근데 뭐? 나하고 거래처한테 내가 받을 걸 안 받겠다고 하면 그거는 상대방한테 내가 접대한 거하고 똑같이 봐서 접대비로 온다고 했잖아요. 기업 업무 추진비로. 그게 이 경우예요. 그냥 내가 채권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무슨 증빙을 받을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채권 포기한다 이거밖에 없어. 오케이. 아 여기도 지워졌네요. 증빙 수치 불과한 구역에서의 국외 기업 업무 추진비. 뭐 아프리카 오지 막 이런 곳에서 내가 거래처한테 이런 걸 포기할 때는 거긴 증빙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은 뭐다? 증빙이 없어도 기업 업무 추진비로 인정해 줍니다.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요 현물 기업 업무 추진비가 많이 나와요. 우리 방금 위에서도 이거 나왔었죠. 아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분, 간이 영수증 발행분, 그리고 그 밑에 뭐 있었어요? 현물 기업 업무 추진비가 있었죠. 현물 기업 업무 추진비는 왜 그게 그 세 번째 칸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증빙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보고 볼까요? 자, 적격 증빙이죠. 비적격 증빙이죠. 현물 접대비는 증빙이 없어도 되죠.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번 문제도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서 나온 거예요. 자, 계속 이론을 보겠습니다. 자, 한도 계산. 이번 회차에는 한도 금액이 얼마인지 우리가 스스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게 나왔죠. 하지만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 한도랑 추가 한도를 합쳐서 우리는 접대비 한도 금액으로 합니다. 기본 한도는 1,200만 원인데 여러분 중소기업 특례 기억나시죠? 중소기업 특례 1번 뭐였어요? 접대비 기본 한도를 1,200만 원이 아니라 3,600만 원으로 많이 봐줄게. 중소기업이니까 여러 가지로 세법적으로 혜택을 줄게. 중소기업은 3,600만 원으로 봐줄게. 이거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도 기본 한도 3,600만 원에다가 추가적으로 회사가 매출액이 크기에 따라서 회사의 매출의 크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한도를 부여해 줍니다. 일반 수익 금액 곱하기 적용률, 특정 수익 금액은 특수 관계나고 매출은 적용률에다가 10%만 부여해 줘요. 여기 요거는 암기가 돼야 되는데요. 매출액 100억까지는 1000분의 3, 100억 초과 500억까지는 1000분의 2, 500억 초과는 10,000분의 3 요렇게.
자,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한도 계산 요 파트는 기본적으로 앞에 내용들 다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공부합시다. 외울 것들이 많은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앞에 5번 내용까지 숙지가 완전히 된 다음에 여기를 연습하자고요. 요즘은 그래도 최근에 보면은 한도를 직접 계산하는 게 그래도 몇 번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출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한도 계산하는 거 할 수 있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으면 좋지만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앞쪽에 적격 증빙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부터 먼저 하고 추가적으로 여력이 있으신 분은 요거까지 합시다. 자, 이제 풀이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제 앞에 내용들을 갖고 오면 잘 풀 수 있어요. 이거 읽힐 겁니다, 이제는. 자, 아까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내용들이 있었죠. 왼쪽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치. 이거는 여러분 뭐예요? 적격 증빙 수치분이다 이 말이죠, 이제. 아시겠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 적격 증빙을 수치한 게 6,600만 원이에요. 적격 증빙을 수치했다면 그게 3만 원 이하든 3만 원 초과분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적격 증빙을 받은 이 6,600만 원은 모두 다 통과, 문제 없다. 됐죠? 비적격 증빙. 여러분 기억나세요? 비적격 증빙, 간이 영수증, 직원 명의,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런 것들은 간이 영수증, 문구센터에서 파는 그냥 종이일 뿐이다. 적격 증빙이 아니다. 여러분 현금 영수증하고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현금 영수증은 적격 증빙이에요. 항상 우리 생각하시라고요. 편의점에서 뭐 사면 현금 영수증 하세요. 그 현금 영수증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하고 똑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간이 영수증, 문구센터에서 파는 그냥 서식일 뿐이야. 단순 서식. 비적격 증빙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 비적격 증빙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 비적격 증빙이라도 3만 원 이하라면 3만 원 이하분 식사 그냥 한 번 했다. 갈비탕 뭐 요즘 비싸죠? 갈비탕 하나도 요즘 막 2만 원씩도 하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더 비싼 것도 있고 한 15,000원이라고 해볼까요? 물가 너무 비싸다 그죠 요즘? 아무튼 15,000원짜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둘이 먹었어요. 그럼 딱 3만 원이죠. 뭐 그렇다 3만 원 이하니까 간이 영수증 3만 원 이하는 여러분 그래 이 정도는 적격이 아니라 비적격 증빙이어도 오케이 접대비로 봐줄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3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 전액 뭐 송금으로 인정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3만 원 이하인 비적격 증빙이라면 3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일단 한도 시부인을 받을 수 있게 해줄게. 바로 전액 부인하진 않을게.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간이 영수증 받았는데 오른쪽에 3만 원 초과분이에요. 어때요? 비적격 증빙이에요. 간이 영수증 받은 거예요. 3만 원 초과분이래요. 그런 것들이 230만 원이 있대요. 어떻게 한다고? 송금 불산입. 야, 너 회사 비용으로 인정 안 해. 230만 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직원 개인 명의 신용카드다. 그 개인한테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상여 처분한다고요? 아니라고요.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한다고요. 방금 우리 하고 온 내용이에요. 맞죠? 이게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세무조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자, 해석. 간이 영수증으로 받은 결제분이 결과적으로 합계가 330만 원이죠. 이 중에서 3만 원 이하분인 100만 원에 대해서는 야야 너는 일단 살아남았어. 한도 시부인 받을 자격은 줄게 라는 거였고 지금 이거 230만 원. 야 3만 원 초과분인데도 불구하고 적격 증빙 안 하고 간이 영수증밖에 안 받았어 너? 그러면 어떻게? 너는 잘 들으세요. 한도 시부인 받을 자격도 없어. 한도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받을 자격도 없이 지금 이 단계에서 직접 전액을 부인할 거야. 이걸 여러분 직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도 시부인 전 단계에서 한도 시부인을 받을 자격도 없는 애들을 전액을 직접적으로 전액을 부인하겠다. 직부인이라고 불러요. 송금 불산이 230만 원 기타 사유 유출. 이 230만 원은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해야겠어요? 한도 시부인 받을 자격 있는 금액에서 제외해야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요거 송금 불산입 적격 증빙 미수치 기업 업무 추진비 230만 원 기타 사유 유출. 요거 방금 봤던 거. 세무조정 했죠? 그러고 나서 이따가 한도 시부인 체크할 때 회사가 지금 계상한 전체 기업 업무 추진비 7,500만 원이죠.
이 7,500만 원에서 방금 이 제외한 230만 원은 위에서 전액이 지금 부인됐죠? 한도 시부인 받을 자격이 있는 금액에서 빼야겠죠. 왜? 이미 전액 부인됐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흐름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다 푸신 거예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한도 금액은 딱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회사가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7,5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뺄 거와 더할 거를 네가 판단할 수 있니? 라는 거를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됐죠? 오케이. 자, 했고 계속 가볼게요. 현물 기업 업무 추진비가 570만 원이 들어있네요. 손익계산서상. 요거에 대한 분석. 여러분, 현물, 내가 만든 물건을 상대방한테 주는 거였어요. 요 3번 바로 보고 오시죠. 내가 만든 거를 상대방한테 공짜로 줬다. 내 원가, 장부 금액은 500만 원. 요걸 내가 팔 때는 페어 밸류는 700만 원짜리예요. 아까 전에 우리 얘 기억나시죠? 어때요? 어떻게 한다? 시가와 이 경우에 시가와 장부가액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판단한다.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거 뭐? 내가 이거를 팔았다면은 상대방한테 770만 원을 받았겠죠? 이 70만 원은 뭔데? 부가세세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생겼다가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이 부채가 없어지면서 나라에 내가 70만 원을 대신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내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받지 않았다면 나라에는 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이 70만 원도 뭐다?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맥스 시가 장부가액 그 700만 원을 우리가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본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예수금 70만 원도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본다.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였어요. 자, 근데 회사가 어떻게 했나 봅시다. 아, 부가가치세 예수금 이 부채 잡은 금액도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보내. 근데 어때요? 회사가 70만 원을 기업 업무 추진비로 계상해 뒀죠. 이건 잘했네.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잘 포함시켜 뒀네. 내가 추가적으로 할 거 없네. 이거에 대해서는. 됐죠? 오케이. 자, 근데 또 뭐 해야 돼요? 현물 기업 업무 추진비 평가 뭐라고? 맥스 시가 장부가액이죠. 700만 원으로 우리가 기업 업무 추진비를 봐야 되는데 이 회사가 지금 얼마만 기업 업무 추진비로 했어요? 500만 원만 해뒀죠. 우리는 700만 원을 원해.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까지 770만 원이 접대비로 봐야 돼. 우리는 세법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자, 세무조정을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입금 산입, 제품 처분하면서 생긴 이익 200만 원. 그리고 송금 산입, 접대비 해당액 200만 원. 요렇게 가산 조정과 차감 조정을 동시에 양쪽 조정을 200만 원씩 해줘야지 FM 정석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무 조정은 생략한다고 했죠. 적는다고 틀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정답이긴 해. 하지만 우리가 이 접대비 풀 때 암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게 뭐다? 이거는 그냥 생략한다라는 게 관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손익계산서상 금액 지금 57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200만 원만 해주면 돼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 200만 원만 추가로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 이 7,500만 원에다가 방금 말했던 요 시가 장부가액 차액 200만 원을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요. 됐죠? 요렇게 놓치지 말고 꼭 적으셔야 돼요. 한도 시부인 이렇게 칸 적어두고 200만 원을 적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이제 3번 보라색 부분 다 했고요. 그 아랫 부분 오렌지색 위 기업 업무 추진비 항목에는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 이 6,600만 원 안에 뭐가 있다고요? 임원이 주말에 지 친구하고 논 금액 500만 원을 슬쩍 여기 회사 접대비 안에 밀어 넣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죠. 아까 전에 개인 직원 명의 신용카드하고 아예 다른 거예요. 이거는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적으로 썼다고 나오잖아요. 거래처가 먹은 게 아닌 거예요. 자기 혼자 노는데 쓴 거예요. 그렇다 이번에 세무조사에 걸린 거지. 아니면 우리가 법인세 신고하면서 확인한 거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당연히 송금불산입이에요. 애초에 기업 업무 추진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회사의 비용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소득처분은 뭐? 이게 지금 이 500만 원을 회사 돈으로 네가 쓴 거지. 이거 개인적으로 갖다 쓴 거지. 네가
근로소득세 이거 더 내. 송금불산입 500만 원 상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런 세무 조정을 해줍니다. 여러분, 회사가 이 6,600만 원 안에 500만 원을 이렇게 넣어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회사 너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들어가 있는 돈 중에서 500만 원 그거 이 뭐냐 임원이 지 개인적으로 쓴 거지. 지금 걸렸잖아,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500만 원 전액 지금 다 부인했죠. 이 500만 원은 어떻다? 시부인 받을 자격도 없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송금불산에 500만 원 상여로서 전액을 직접 부인한 거예요. 맞죠? 어떻게 해야 돼? 회사가 계상한 접대비 금액에서 이 500만 원만큼은 나와. 너는 이미 전액 부인됐어. 나와 너. 맞죠? 여러분 이 뺀다는 의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빼는지. 전액 부인됐으니까 한도 시부인 받을 자격도 없잖아. 자리에서 나오세요. 이 말이라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항목입니다. 거래처하고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 1,000만 원이 대손상각비로 계상되어 있다. 자, 여러분 아까 누누이 말했습니다. 내가 받을 돈이 있어요. 채권이 있어. 근데 상대방이 지금 부도 나가지고 망할 것 같대요. 호흡기 달고 있대 겨우. 찾아갑니다. 받을 돈 1,000만 원 있는 걸로 할게요. 1,000만 원 있어. 근데 가서 야, 너 나 1,000만 원 안 갚니? 아, 망할 것 같은데요. 숨을 못 쉬겠어요. 하면 그런 상황이래. 그러면 내가 이거를 1,000만 원 받으려고 하다가 아예 한 푼도 못 받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야. 야, 알았어. 딜하자. 너 지금 나한테 300만 원만 지금 주면 내가 이 1,000만 원 채권 다 포기할게. 줄래? 준다는 거예요. 양심이 있네, 그죠? 그래, 준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 내가 만약에 여기는 채권 포기액이 1,000만 원이네요. 방금 사례에서 그냥 이어서 할게요. 700만 원을 그 경우에는 뭐가 돼요? 대손상각비가 되는 거예요. 그 경우는 대손상각비예요. 뭐 채권을 포기하는데 나한테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700만 원을 포기한 거예요. 300만 원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포기한 거라고. 됐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내가 평소에 상대방이 거래 관계 있어요. 근데 거래처하고 앞으로도 잘해야 되니까 이번에 받을 거 1,000만 원은 그냥 안 받을게요 라고 포기한 거야, 이거.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거래 상대방한테 내가 1,000만 원치를 접대한 거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에 있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1,000만 원이 이 7,500만 원 안에 없어요, 당연히. 이 7,500만 원은 기업 업무 추진비 내역이잖아요. 그래서 대손상각비라는 다른 손익계산서 계정에 지금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 이 말이야. 그죠? 타 비용 계정을 검토해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죠. 정당한 사유는 없는데 임의로 거래처하고의 채권을 포기했다. 이거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회사가 계상한 기업 업무 추진비 7,500만 원을 안에는 없지만 세법은 이 1,000만 원을 접대비로 보죠. 여러분 어떻게? 세무조정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거 세무조정 없어요. 왜? 대손상각비도 비용이잖아요. 송금이잖아요. 기업 업무 추진비도 송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도 이 1,000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해뒀다는 거는 틀린 게 아니라고요. 구별이 틀렸을 뿐이야, 구별이. 그래서 우리는 구별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세무조정 안 합니다. 송금 살입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송금으로 돼 있어요. 그 카테고리만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단순히 여기만 더해주면 돼요, 이거. 기업 업무 추진비 계산 금액 7,500만 원 회사가 IS상 손익계산서에 해놓은 금액에다가 지금 대손상각비 칸에 있는 애를 그냥 여기에 생각만 여기에 더해서 한도 시부인 하는 거라고요. 됐습니다. 자, 이거 봅시다. 이제 다 풀었어요. 긴 시간 잘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한 만큼 보람이 있을 거예요. 회사가 손익계산서에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계산한 7,500만 원에서 이런 조정 사항들이 있었죠. 230만 원은 뭐예요? 적격 증빙이 아닌 간이 영수증분,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한 거 빠져. 넌 다 직부인 됐어. 한도 시부인 받을 자격 없어. 나와. 임원이 개인적으로 썼다 걸렸다. 상여. 너 이거 먹은 거 근로소득세 더 내. 회사 입장에서는 전액 비용 처리 안 해. 직부인 할 거야. 됐죠? 그 200만 원은 뭐예요? 현물 접대비. 너는 장부가액 500만 원으로
접대비라고 했지만 나는 700만 원 시가로 볼 거거든. 큰 금액으로 보니까 200만 원 더해. 세무조정은 입금 산입 처분이익과 송금 산입 접대비 이 두 개가 겹치니까 생략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손익 계산서 상에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 항목이 아니라 대손 상각비 항목을 봤더니 너 이거 세법인 나는 접대비로 보는데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보는데 왜 대손 상각비로 계산해 놨니? 비용으로는 처리해 놨으니까 세무조정은 안 해도 돼. 하지만 너 이쪽으로 와. 여기서 시부인 받아. 기업 업무 추진비로 넘어와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조정하면 어떻게 돼요? 7,970만 원이 결과적으로 회사가 한도 시부인 받을 금액이 돼요.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시부인을 받을 금액이 된다고. 한도는 얼마라고요? 주어졌습니다. 이 문제에서 7천만 원이래요. 한도는 7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도를 넘어서는 970만 원을 어떻게 해요? 송금 불산입하고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라고 적어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소득 처분 뭐다? 접대비 한도 초과, 기부금 한도 초과 둘 다 뭐예요, 여러분? 기타 사유 유출입니다. 절대 여러분 많이 헷갈리거든요. 기타 사유 유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접대비를 송금 불산입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 안 하는 거는 과하게 하지 마라는 거죠. 과하게 하지 마. 라는 취지로 송금 불산입 하는 거지. 이 비용을 뭐 대표자가 이거를 몰래 먹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몰래 자기가 뭘 하다 걸렸으면 이런 식으로 처리하겠죠? 상여, 뭐 배당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거는 접대 행위를 너무 그 비용을 너무 과하게는 하지 마. 사회적으로 일정 선 넘어서지 마. 그건 비용 처리 안 할 거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누가 추가적으로 먹은 게 아니에요. 그죠? 추가적으로 먹은 사람한테 소득세를 더 내라고 할 건이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로 종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세무조정 3개 나왔습니다. 1번, 2번, 3번. 적격증빙 미수치 하나, 임원 사적 사용 접대비 하나, 그리고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 한도 초과 하나. 3개 나왔어요. 자, 적습니다. 뒤에 송금 불산입이죠. 송금 불산입, 적격증빙 미수치, 기업 업무 추진비 230만 원, 기타 사유 유출이에요, 이거.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했다 걸린 거, 요거는 상여예요, 500만 원. 마지막으로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 970만 원, 이거 기타 사유 유출이에요. 이 세 개. 그럼 되셨죠? 지금 이제 이 강의 요 기업 업무 추진만으로 1시간 정도 했는데 자, 여러분 열심히 이제 따라 최대한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설명했고 여러분들도 복습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습 꼭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게 스토리 좀 복잡하고 알아야 될 게 좀 많긴 하지만 여러분 공부량에 비해서 주관식도 나오죠. 그리고 주관식이 또 세무조정이 몇 개예요, 여러분. 이렇게 3개, 4개 막 나온다고. 이거 하나하나 다 부분 점수라고 했죠. 과목명, 금액, 소득처분 하나하나 다 부분 점수예요. 그리고 기업 업무 추진비 뭐도 자주 나와요. 법령편에도 나온다고요, 무조건. 자, 잔소리 조금 했고 열심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셨다가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